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리스트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담고 싶은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new array lis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죠? 자, ages는 이제 나이라고 했을 때 뭐 10살, 그 다음에 20살, 30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이제 철수의 나이고, 그 다음에 뭐 민수의 나이고, 그 다음에 뭐 광수의 나이고, 그 다음에 뭐 뭐랄까 짱구의 나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각각 지금 우리가 이걸 주석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얘가 철수의 나이고, 민수의 나이고, 광수의 나이고, 뭐 짱구의 나이다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걸 주석을 걸지 않으면 얘가 뭐의 나이인지 알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뭐에 대한 데이터인지, 그러니까 뭐 에이지스라 했기 때문에 아예 나름대로 나이구나라고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누구에 대한 나이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민수의 나이를 예를 들어서 1번째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요. 민수 나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의 나이는 찾아보니까 에이지스 해가지고 get 한 다음에 뭐 1번째 가져오면 이거 민수의 나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굳건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동시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이 에이지스 리무브를 이용해서 1번째 데이터를 뭐예요?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제거를. 그러니까 제거를 해버리고 나서 민수 나이를 출력을 해봤더니 근데 실행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30살이 나와버린 거예요. 30살. 그죠? 왜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1번째 데이터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요 2번째 데이터가 뭐예요? 1번째로 땡겨져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협의 없이 그냥 무작정 삭제를 해버리면 나는 이제 어떤 개발을 했을 때 사용한 사용자 입장에서 민수 나이를 나는 1번째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1번째가 누구 나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광수 나이로 변경이 돼버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왜? 내가 일단 add 해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사이즈와 상관없이 리스트의 데이터가 무진장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데이터를 꺼낼 때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찾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인덱스 오브라는 걸 이용하면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는 컨테인스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유무 확인을 통해서 그 녀석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일련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과정을 뭐 해야 된다? 거쳐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리스트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자료 구조가 뭐냐면 바로 맵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이 맵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해시 맵이라 쓰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스트링 한 다음에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ages 맵이라 쓸게요. new 해시 맵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얘도 똑같아요. 얘도 이제 리스트랑 비슷하게 여기 뒤에 타입 똑같죠? 그러면 뒤에 타입이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시고 여기 해시다. 그러면 해시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도 여기 어레이 똑같으면 어레이 생략 가능한 것처럼 얘도 해시 똑같으면 해시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치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스트링 인티저 데이터 타입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러면 우리가 값을 넣을 때도 몇 개를 넣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두 개를 넣어줘야 된다.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두 개면 두 개를 받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넣을 때 add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었다면 얘는 데이터를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put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put. 그 다음에 강사가 지금 여기 스트링, 인티저 뭐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자, 처음 데이터는 문장, 그 다음에 데이터는 정수값을 넣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철수, 민수, 뭐 광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철수, 그 다음에 광수, 그 다음에 민수, 짱구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다.
참고로 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사실 어떤 데이터 타입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맵은 그냥 약속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스트링을 넣기로. 맨 앞에 데이터는 무조건 스트링을 넣기로 거의 약속처럼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거를 보통 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value라고 합니다. 키, value를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자료 구조를 뭐라고 한다? 바로 맵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맵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옛날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뭐 실내화라든지 뭐 신발 주머니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필기구라든지 거기에다가 뭘 썼죠? 라벨링이라는 거 하죠. 그죠? 라벨링. 하물며 사물함에도 사물함에 내 이름이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찾기 쉬우라고, 알아보기 쉬우라고 이런 식으로 라벨링 작업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맵도 특정 데이터에다가 뭐 한다? 이름을 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10, 20, 30, 40이라는 요 나이, 그러니까 에이지스 맵이기 때문에 철수의 나이 하면 얘는 10살이구나. 광수의 나이는 20살이구나. 민수의 나이는 30살이다. 자, 얘는 주석을 걸어줘야지만 값에 대한 데이터가 누구 거에 대한 데이터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도 철수, 민수, 광수 우리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알지만 사실 안 써놓으면 얘가 누구의 나이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10이 철수의 나이고 20살이 광수의 나이구나 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면 여기다가 얘도 똑같이 뭐다? get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 인덱스를 이용하지만 여기서 이제 맵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는 뭐냐면 바로 철수가 바로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즉 데이터를 가져올 때 키를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광수, 민수, 짱구 이런 식으로 광수 그다음에 민수, 짱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특정 데이터 앞에다가 이름을 라벨링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헷갈릴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왜? 철수 이름 부르면 철수는 10살, 광수 이름 부르면 광수는 20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뭐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제 이 맵의 특징을 또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가 이 에이지스 출력하죠? 그러면 얘 출력하면 보시면 데이터가 순서에 맞아요? 아니면 뒤죽박죽이에요? 그죠? 뒤죽박죽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맵의 특징인데 맵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순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 순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맵이라는 거는 우리가 키 밸류가 한 쌍을 이루고 있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가 보장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근데 가끔씩 강사님 저는 순서를 보장하지 않은 게 너무 불편한데요. 순서를 보장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바가 아주 친절하게 또 뭘 만들어놨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해시맵 앞에다가 링크드 해시맵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면 얘는 뭐냐면 순서를 보장한 상태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대신에 뭐와 차이가 있냐면 얘는 뭐 한다? 순서를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용법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해시맵을 쓰냐 링크드 해시맵을 쓰냐 순서를 보장하냐 보장하지 않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결국에는 뭐다? 똑같이 데이터는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한다는 면 그거는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맵을 사용했기 때문에 좋은 점, 리스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좋은 점, 각각 이제 장단점을 파악을 해볼 건데, 자, 일단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여러분들 뭐예요? 인덱스가 자동 생성이죠. 그러니까 넣기만 하면 0번째, 1번째, 2번째 뭐 이런 식으로 생성된다면
맵 같은 경우는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그렇죠. 인덱스가 수동 생성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직접 키를 지정해줘요. 키를 지정해줘요. 그렇죠. 그런 이제 단점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넣을 때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죠. 그죠? 그냥 애드에서 무지성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맵 같은 경우는 데이터 넣을 때 엄청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합니다. 왜? 키를 내가 직접 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편해요. 왜?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몇 번째 인덱스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뭐예요? 가져올 때 편하죠. 왜? 키만 입력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넣는 함수. 얘는 어떻게 넣어요? 그죠, add죠. add를 이용해서 밸류 값. 자, 맵은 어떻게 넣어요? 풋을 이용했습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뭐한다? 넣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리스트하고 맵에 대한 차이점이고, 맵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는 게 뭐다?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맵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